안녕하세요. 홀로주식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주식 7월 이날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꾹꾹 주워 담아야 하는 무서운 이유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7월 4일 신고가를 또 달성했습니다. 며칠 전에 73,400원을 달성했었는데 단기간에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2년 9월 30일에 51,800원에서 지속적으로 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것을 잘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많이 내셨겠지만 저처럼 일반 투자자들이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것을 매번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꾸준히 들고 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22년 9월 30일에 저점을 찍고 저점 대비 약 43% 상승하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43% 상승한 이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이클을 보시면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 때 저점 대비 고점까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13년까지는 약 137% 상승했었고요. 2016년부터 17년 11월까지는 약 156%, 코로나 때에는 약 162% 상승했었습니다. 상승 사이클로 돌아서는 시점에서 저점에서 고점까지의 상승률은 100%가 다 넘어갔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22년 10월달 51,800원 저점을 찍었습니다. 100%만 상승해도 10만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지금 저점 대비 고점까지 43% 정도 상승을 했으니 과거를 돌아보면 아직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과거 상승 사이클 기간 저점 대비 고점까지 100% 이상 수익이 났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는 왔다 갔다 등락을 거듭하지만 외국인의 매수는 7월 달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월 초에는 52.52%였던 외국인의 지분이 52.81%로 많이 올라갔죠. 외국인의 매수는 주가의 등락에 중요한 요소인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주제인 7월 며칠까지 꾹꾹 담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6월 초부터 지금까지 7만원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것은 2분기 실적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예측은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2천억에서 9천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천억이 나와도 지금 주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며칠까지 주식을 모아야 하느냐? 삼성전자가 오는 7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실적이 2천억 원이 나와도 삼성전자가 바닥을 다졌구나 할 것이고 9천억이 나오면 이제 턴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좋던 좋지 않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7일까지는 현금이 있으시다면 조금 모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디램 출하 증가로 2분기 실적 기대치 크게 웃돌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KB증권은 5일 삼성전자에 대해 이른바 핀셋 인사로 디램과 파운드리 부분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는 데다 하반기부터 고부가 메모리 양산 본격화로 인해 체질 개선이 전망된다고 짚었다. KB증권 연구원은 디램과 파운드리 부분의 개발 총 책임자 교체의 핀셋 인사를 통해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고 하반기부터 고부가 메모리인 HBM3, DDR5 양산 본격화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고 했다. 초격차 사라져 삼성의 퍼진 위기감, 이례적 반도체 핀셋 인사라는 기사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3일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부 제품 개발 총 책임자를 전격 교체하면서 기술 초격차 의지를 드러냈다. 정기 인사 시즌이 아닌데도 핀셋 인사를 단행하면서이다. 이렇게 핀셋 인사를 단행하면서 의사결정의 속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의사결정이 더딘 경우가 있는데 빠른 인사로 적재적소에 의사결정을 한다면 삼성전자에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습니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올해 내년 영업이익을 두고 11조 5천억 원, 40조 9천억 원을 관측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3.5%, 256.7% 증가한 수치다. 분기 실적은 1분기에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김 연구원 의견이다. 그 실적이 기사에서 말하는 9천억 원이 나온다면은 1분기 실적이 바닥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2분기부터는 턴을 한다는 것을 시장이 받아들이면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을 전분기 대비 40.8% 증가한 9,012억 원으로 추정, 시장 추정치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2분기 디램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20% 증가해 예상보다 빠른 원가 구조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1개월간 1.1%, 연초 이후 31.5% 상승해 경쟁사 대비 부진했지만 HBM 시장 진입 본격화와 미래 성장 핵심인 디램과 파운드리 사업의 개발 실장 교체에 따른 경쟁력 제고는 최근 경쟁사와 벌어진 주가 격차를 해소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핀셋 인사가 신속한 의사결정과 선당 공정 가속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3일 삼성전자는 연구개발 개선과 개발실 쇄신을 위해 DS 부분 총 책임자인 디램 개발실장과 파운드리 CTO를 신규 선임했다. 신임 디램 개발실장은 디램 설계 20년 이상 경력의 핵심 엔지니어로 선제적 제품 개발과 신속한 의사결정에 강점이 있어 올 4분기부터 북미 GPU 업체에 HBM3 공급 본격화가 기대된다. 이어서 파운드리 기술개발 실장을 역임한 신임 파운드리 CTO는 3나노미터 2세대 GAA 양산을 앞당기는 동시에 선단 공정의 조기 양산을 통해 TSMC와의 경쟁 격차를 축소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고정 가격이 높아지면서 상승 사이클로 접어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더 좋아지겠죠? 또 중요한 것이 파운드리입니다. TSMC만으론 부족해. 엔비디아, 삼성전자와 GPU 위탁 생산 협의 개시라는 기사입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인공지능용 그래픽 처리 장치 위탁 생산 물량 일부를 의뢰하기 위하여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근 삼성전자와 최선단 공정 기반의 AI GPU 칩 생산 의뢰를 검토 중이며 성능 검증을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대형 수주건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기존 위탁 생산사인 대만의 TSMC만으로는 충분한 물량을 뽑아내기 어려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제2의 파트너로 삼을 가능성도 대두된다. 좋은 시그널이 나왔네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챗 GPT와 함께 폭증하는 AI 칩 수요 때문입니다. 챗 GPT와 같은 초거대 AI 모델 구현의 필수제인 GPU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AI용 GPU 시장에서 주요 기업으로는 엔비디아와 AMD 등이 포진하고 있으며 챗 GPT와 같은 LMM을 구동시킬 수 있는 AI GPU 설계의 경우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엔비디아는 시장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최신 공정인 3나노 공정의 수율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는 폭증하고 있어 AI용 GPU가 벌써부터 병목 형상을 빚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엔비디아는 TSMC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도 협력해 공급 부족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이 유효하다면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사이클이 있는 주식은 지금 좋은 것보다는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상황을 보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더 이상 안 좋아질 수 없고 성장 동력인 파운드리의 개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공유 드렸듯이 아직은 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